말할 수 없는 아픔, 감질수록 더욱 커져가는 고통. 미안하다, 말 못했다. 하지만 이제 비타민에서 당당히 밝힌다. 비타민 스테이션, 말 못할 고통.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면, 변보기가 무섭다면, 과민성 장증후군을 의심하라. 가볍게 넘기다가 큰 변당하는 과민성 장증후군. 당신의 웰변을 위한 특급 처방전 대공개. 말 못할 고통 제7탄 과민성 장증후군. 누구나 이곳을 찾아서 아주 필사적으로 달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성력으로. 그렇습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원초적인 본능. 배를 껴안고 뒤를 맞고 네. 가끔씩 이런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진땀 나고 있어요. 생방송보다 더 진땀 나는 공포이기도 하죠. 현대인의 신종 질환. 오늘 말 못할 고통 제 7번째 시간에서는요. 과민성 장증후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에 어울릴까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 글쎄요. 자, KBS의 간판 아나운서, 군더더기 없는 진행 우리 신영애 아나운서 오셨어요. 제가 그 군더더기 없다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우리 신영애 아나운서는 그 화장실에서는 어떤지. 화장실에서는 솔직히 군더더기가 좀 있어요. 그래요. 밖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얼굴 가득 꾸미고 막으면 제 맘대로 되는데 그 안쪽에서 몸 속의 일은 이게 제 맘대로 참 조정이 안 돼요. 정말? 자, 그런가 하면은 청담동 호루라기가 야, 신인 가수가 돼서 돌아왔는데 저런 모습으로 이진성 씨입니다. 모습이 바람난 남자 같죠? 너무 바뀌었어요.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고. 네, 제가 앨범 준비하면서요. 그 가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좀 여러 가지 좀 집중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요. 한 11kg 정도가 빠졌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뭔가 이렇게 안에서 막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꽉꽉 막혀가지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맑고 상큼하고 신선한 그 우리 안혜경 씨 오랜만에 떠나겠습니다. 안혜경 씨. 네, 저는 자주 가는 편이에요. 좀 배가 편안해야지 방송할 때 좀 마음이 편안해서 자주 가는 편인데 가끔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헛수고. 네, 헛수고할 때 있으니까 그때는 저도 모르게 밥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많이 식생활도 불규칙해지고. 네. 그런가 하면 우리 노을에 강균성 씨도 나와 있는데. 어머, 이거 노을 너무 사랑받고 있고. 저는 매일매일 그 황금알을 숨풍숨풍 잘 낳습니다. 네. 하루에 2-3번 정도 가는데요. 네, 황금알을 항상 낳습니다. 거의? 예. 자, 오늘 주제가 과민성 장증후군인데요. 놀랍게도 직장인이 결근하는 사유 가운데 2위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인구의 5%가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병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권 박사님. 네. 그 인간의 본능을 해결해주는 화장실이죠. 이게 화장실은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아주 쾌적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배변의 고통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민성 장증후군은요, 말 그대로 과민성이라는 것은 장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 소화기 내과 환자 30%가 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입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요, 여행, 취업,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오늘 비타민과 함께 그 고통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을 오늘 덜어드리겠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의 이상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대인들이 장이 불편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참 많죠. 과민성 장증후군은 도대체 어떤 병입니까? 지금 권 박사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실제 장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장 사진을 해보면 육안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 증상이 많이 나와요. 복통이라든지 뭐 또 심지어는 이제 변비나 설사 같은 게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장이 예민하지 않을까
과민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닐까 해서 일반적으로 신경성이라는 얘기로도 많이 불려지죠. 네.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그 예민해서 예민할 수가 있는데 장이 예민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예, 이제 우리가 장이 예민하다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보통 정상인에서는 직장에 대변이라든지 가스가 한 200~300cc가 있더라도 그냥 좀 거북하다 그러고 방구 끼고 다니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한 100cc만 있어도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요. 갑갑하고.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역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낮죠. 네. 근데 말이죠. 그 과민성 증후군은 그 본인 스스로 또는 어떻게 또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할 수 있나요? 이제 증상에 따른 거죠. 특별한 기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증상이 대표적인 게 복통이에요. 배가 아픈데 그럼 주로 어디가 아프냐? 장이 제일 많이 구부러진대. 그러니까 S창자라고 그러죠. 좌측 하복부가 제일 심하죠. 또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배가 부르다든지 팽만감이라든지 거북한 증상이 있고 대변이 이제 변비 있거나 설사 있거나 횟수가 달라지고 또는 대변의 형태가 변화되는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증상을 대별할 수 있죠. 네. 뭐 한 번 왔다 간다고 해서 그걸 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좀 지속돼야겠죠? 그렇죠. 대개 이제 일시적으로 오는 건 많이들 있죠. 네. 어디 잠깐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잠깐은 오지만 보통 의학적으로는 1년 동안에 12주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약 3개월 이상. 자, 과연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부터 자가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이다? 그 원인은 뭘까요? 예민한 사람이 결국은 그 신경이 예민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원인은 예민한 사람이 원인은 아니, 그냥 옆에 보고 말씀하시지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산하고 막 그런 뒤로 갑자기 급격한 변비가 왔었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는 설사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변비에서 갑자기 설사로 변하고 뭐 이런 게 좀 템포가 많이 틀리거든요. 남자들은 저 술 마신 술. 맞아. 강병규 씨 공감하시잖아요. 예, 가끔. 그 다음날 되면 평소에 배변이 규칙적이던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상태가 달라지고 자꾸 그게 누적이 되면 저 장이 좀 과민해요. 저는 원인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예,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 원인이 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들이 다 맞지만 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한 거는 증상에서 알다시피 장의 운동에 이상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장이 운동을 분절 운동이나 연동 운동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그런 이상이 오니까 설사도 생기고 또 변비도 생기고 또 어떤 때는 가스도 많이 차서 배출이 안 되고 더부룩하고 참 독특하네요. 장이 그렇게 예민한 거하고 사람 성격이 예민한 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당연히 있죠.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런데 대개 경우에 보면은 우리들이 알기는 장은 좀 아둔하다, 좀 둔한 걸로 알아요. 통증도 잘 못 느끼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게 직장에 가스가 있을 때에도 얼마나 예민하면 우리가 그걸 다 느끼죠. 스트레스 같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 운동을 항진시킨다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수축을 또 많이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많이 나와요. 특히 요즘 얘기하는데 시로토닌이라는 물질이라든지 브라드킨이라는 여러 가지 매개 물질들이